전화는 2번 울리고 멈췄다. 정수연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울릴 거라는 걸 이상하게도 알고 있었다. 3번째 울림에서 그녀는 받았다. 여보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낯설게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그 한마디로 누구인지 알아버렸다. 딸의 전남편, 강민재. 수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기다림 같았다. 결국 올게 왔구나. 무슨 일이니? 그녀의 말은 차분했다. 차분하다는 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오늘만, 잠깐만, 괜찮을까요? 그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시간도, 사정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연은 그가 이미 여러 번 이 말을 연습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기서 수연은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물었다. 지금 어디니? 민재는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다. 집 근처입니다. 그 말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이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조금 늦게 반응했다. 왜 하필 오늘이지? 문이 울렸을 때 수연은 바로 열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65. 머리는 정리되어 있었고 표정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문을 열자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깊지도 가볍지도 않게 어머니. 그 부름이 이상하게 가까웠다. 들어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민재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아직도 이 집의 구조를 기억하는 사람처럼 그 사실이 수연을 불편하게 했다. 차 마실래? 수연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습관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지 수연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수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을 돕는 걸까? 아니면 다시 드리는 걸까? 차를 앞에 두고 둘은 마주 앉지 않았다. 민재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만들고 있었다. 딸은 수연이
말을 꺼내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있을 거니? 수연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만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내일을 숨기고 있는지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자리에 들며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집 안에는 다른 숨소리가 있었다.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사람은 시청자 당신뿐이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전화를 받은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은 수연이 생각한 것보다 일찍 왔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집안의 소리를 확인했다. 물 끓는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다. 그 사실이 먼저 안도처럼 느껴졌다. 부엌으로 나가자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짧은 문장. 마침표도 없었다. 수연은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한 사람분. 그 선택이 의식적인지 아니면 괜히 용기를 내본 건지 구분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재였다. 외투를 벗으며 그는 말했다. 금방 다녀왔습니다. 그 말은 보고였고 확인이었다. 아직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그래. 수연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허락과 비슷했다. 민재는 커피를 내렸다. 수연이 말리기도 전에 머그잔 2개가 자연스럽게 식탁에 놓였다.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수연은 시선을 피했다. 오늘은 수연이 말을 꺼냈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갈 때는 있는 거니?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 침묵이 수연을 조금 긴장하게 했다. 조금만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 말은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구체적이라는 건 머무를 이유가 늘고 있다는 뜻이었다.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결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미룩이었다. 민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수연의 마음을 조금 불안하게 했다. 오전 내내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수연은 청소를 했고 민재는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아직입니다. 오늘 안으로는 조금만 더요. 그 말들은 전부 현재를 늘리는 말들이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점심 무렵 수연은 국을 데웠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 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언제부터 2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식탁에 앉았을 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딸한테는 아직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공범 제안이었다.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라는 걸. 수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이 관계의 이름이 정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민재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이제 핑계는 끝났네. 그 생각이 수연의 마음을 살짝 찔렀다. 해가 기울 무렵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수연은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받았다. 엄마, 뭐 해? 집에 있어.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민재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수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만이라는 말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이라는 말이 이미 어제보다 길어졌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오늘만 이라는 약속이 2번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약속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시간이 방향을 정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건넜다. 수연은 눈을 뜨고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집안의 소리를 먼저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컵이 닿는 소리가 났다. 민재였다. 수연은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다는 게 이제는 가장 불안했다. 아침 드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부탁도 기대도 섞이지 않은 말투. 수연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과 밥 2공기가 놓여 있었다. 수연은 그 2공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순순해서 수연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꺼내지 않는 말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수연은 자꾸만 민재의 손을 보게 되는 자신을 의식했다. 언제부터 사람의 손을 이렇게 보게 됐지? 식사를 마치고 민재는 그릇을 들었다. 수연이 말리기도 전에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수연은 그 배려가 집안의 규칙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냥 더.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서운함도 이해도 함께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수연은 밖으로 나갔다. 일부러 조금 더 멀리 걸었다. 머리를 비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민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둔 채 무언가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말은 인사였지만 수연은 그 안에 확인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 수연은 외투를 벗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이 경계라는 걸 민재가 알아주길 바랐다. 오후 내내 둘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다. 수연은 차를 끓일 때 두 잔을 떠올렸고 민재는 문을 닫을 때 소리를 줄였다. 그 사소한 배려들이 서로를 조금씩 묶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수연은 반찬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오늘은 혼자 먹어도 되잖아.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다.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편해진다는 건 기대가 생겼다는 뜻이고, 기대는 언젠가 실망을 데려온다. 편한 게. 수연은 말을 멈췄다. 끝을 맺으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연에게는 동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수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재가 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수연은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의미일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 이 관계를 가장 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반복될 때 그 반복을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선택이 조용히 끝났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다. 수연은 창문을 열고 잠시 서 있었다. 바람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수연을 잠깐 안심시켰다. 아직은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지 묻지 않기로 했다. 잠시 후 민재가 나왔다. 외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지만 끝을 찍지는 않았다. 수연은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그래. 그 한 음절에 붙잡음도 안도도 모두 섞여 있었다. 차를 끓였다. 컵을 하나 꺼냈다가 멈췄다. 잠시 고민한 뒤 다시 하나를 더 꺼냈다. 그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수연은 설명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에 앉자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 말에는 감사와 고백이 겹쳐 있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편해지는 건 사람을 머물게 하지. 그 말은 그를 향한 말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연에게는 존중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서 민재는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딸에게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고 수연은 그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문이 닫혔다. 찰칵. 소리는 분명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식탁 위에 2개의 컵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연은 한 컵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다. 그 행동이 정리인지 미루기인지 알 수 없었다.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수연은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분명한 태도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문자가 왔다. 민재였다. 무사히 나왔습니다. 짧은 문장.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침묵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수연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자신의 것이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선을 지킨 걸까? 아니면 선을 내일로 미뤄둔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그날 전화를 끊지 않은 선택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창밖에서 밤바람이 불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삶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된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 끝을 현명한 멈춤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지 않은 선택의 다음 장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